하면서 쭉 따라가 보시니까 좀 이해가 되던가요?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저희들이 믿고 있는 것은 수사관들은 의혹을 가지고 추궁하고 추론하고 하는 건 뭐 어느 정도 이해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과학 수사는 그런 추론하고 추측했던 거에 대해서 과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거나 논증하거나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게 주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수사 결과나 재판 과정에서도 국과수라든가 대검 뭐 이런 과학수사 팀에서 어떤 결론을 내면 과학적 인과관계에 의해서 입증됐을 거라고 다들 신뢰를 하죠. 근데 오늘 법정에서 증인 반대 신문 과정에서 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확인하면서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수사관이나 마찬가지로 그냥 추측하고 추론하고 오히려 결론을 예단을 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것이 큰 쟁점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증거 1호 PC가 과연 서울 방배동에 있었느냐 아니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소위 공소사실 행시에 피고인이 서울 방배동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서울 방배동에 있었다라고 볼 과학적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게 우리들 주장이었었는데, 그것을 검찰은 이건 감정 분석 보고서, 추가 분석 보고서까지 하면서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크게 그 주장의 그 고리는 세 가지입니다. 근거는 첫 번째 IP 주소고요, 두 번째로 맥 주소고, 세 번째로 비할당 영역에서 나왔던 22개의 파일인데 그 파일 중에 투자신탁에 접속했던 기록이 있었다. 그 접속했던 기록을 이 세 가지를 모아볼 때 이 PC는 당시에 2013년도 당시에 방배동에 있었다라는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IP는 이게 그 공인 IP가 아니고 사설 IP고, 사설 IP라는 것은 법정에서도 밝혔듯이 지역에 할당된 게 아니라 공유기의 그 제품 메이커에 정해져 있는 거여서, 동일한 공유기를 두 개를 사서 제가 서울서도 쓰고 고향에서도 쓰면 두 군데 다 같은 사설 IP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사설 IP가 어떻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에 있었다라고 단정할 근거는 전혀 안 된다라는 거였었고요. 두 번째 맥 주소는 오히려 오늘 그 증인이 법정에 나와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증인은 그게 뭐였지? 네트워크에 달려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논증을 통해서 이것은 컴퓨터 보드에도 그게 부여가 된다. 그리고 앞에 6자리는 그것을 제작한 그 회사를 특정할 수 있는데, 그걸 검색해 보니 아수스라는 컴퓨터 메이커고 그 보드의 번호다. 따라서 컴퓨터 보드 번호를 가지고 어떻게 지역이 같다라는 것을 추론하느냐, 그건 아마 그 오늘 나오신 분도 뭔가 그 중대한 착오를 일으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그 투자신탁에 접속했다라는 기록만 있지 누가 어떤 아이디로 접속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도 없습니다. 당연히 투자신탁을 피고인이 접속했겠지, 뭐 그렇다면 그런 행위는 방배동에서 했겠지라는 일련의 그냥 근거는 추론을 모아서 이게 방배동에서 했다라고 단정짓는 근거들이었었지만, 오늘 법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적어도 과학적 인과관계로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걸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방배동에서 하지 않고 이게 다른 지역에 있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입증했고, 그건 그렇게 인정돼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PC가 이제 어디에 있건 누가 있건 상관없이 여기에 그 표창장을 위조하는 과정에 대해서 검찰이 그동안 주장을 했었고, 좋아요. 검찰 말대로 결국 뭐 위조한 거 맞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검찰의 주장만 반박한 게 아니라 나아가서
검찰이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또 많은 분석관들을 동원해서 분석 보고서가 나왔단 말입니다. 분석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믿을 텐데, 분석 보고서에 나온 경로 설명이 철저히 잘못됐다. 분석 보고서에 의한 경로로 한다면 이건 과학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오늘 밝혀냈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PNG 파일에서 옮겨볼 때 단순히 모양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그 파일이 갖고 있는 속성값들을 보고 그 해당 속성값이 그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은박지 붙어 있는 부분하고 아래 노란 선까지 같이 옮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나중에는 그것을 지우는 작업이 필요하고, 지우기 작업을 필요하려면 포토샵이라든가 전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동안에 압수됐던 것에 보면은 그런 작업을 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전혀 없고, 포토샵을 했다는 작업도 없고, 오히려 그 감정, 오늘 나왔던 그 전문가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다라는 취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옮겨 붙이면 파일 크기가 작아진다라는 건 알고 있었다. 3분의 2로 줄어들면 그게 해상도가 낮아질 텐데 그거에 대한 의심도 안 했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할 정도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 포토샵이가 됐든 또는 어떤 그 편집 프로그램이 됐든 그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했다라는 증거가 이 컴퓨터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했다는 자료들이 전혀 없고, 프린터 했다라는 것도 그거 다 찾아봤지만 프린터하면 남아 있는 그런 이력들이 컴퓨터에 전혀 남아 있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그 타임 스케줄을 우리가 주장한 게 아니라 이 분석하시는 분이 처음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약 30 몇 분에 걸쳐서 쭉 타임 스케줄까지 다 분석 보고서에 올렸습니다. 그 경로에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 데다가 이것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그건 그 시간대에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우리가 그동안에 쭉 오늘 이 법정을 통해서 밝혀왔던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전문적인 용어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증인과 변호인은 이해하는데 나머지 기자분이나 여러 방청석이나 심지어 재판부까지 오늘 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충분히 이해가 됐을까 걱정되는 부분은 있고, 따라서 이 부분은 추후에 법정에서 다시 한번 실제를 보여주면서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크게 쟁점은 그 두 가지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덧붙여 본다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또는 수사를 입증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유죄를 입증할 그 책임은 당연히 검사한테 있고, 그 유죄 입증이라는 것은 과학적 물리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이나 다른 가능성이 제기되지 않을 정도의 명확한 입증이 필요한 것이고, 아마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과학수사의 기법까지 동원하는 것인데, 정작 오늘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과학적 물리적으로 입증했다라는 취지라기보다는 어느 모로 보나 당연히 그건 의심스럽지 않느냐라는 일종의 추론을 가지고 또는 여러 가지의 악의적인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소하고 재판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오전 그 김경록 증인 신문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오전은 관대식 김경록 증인 신문. 김경록 크게 이제 두 가지일 텐데, 증거 인멸, 증거 은닉에 관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결국은 몇 가지 소소한 쟁점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컴퓨터를 가져가도록 했던 취지가 과연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었는지, 아니면 당시 상황에서 정 교수님이 지금 압수되고 난 다음에는 어떠한 자료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방어 준비를 위해서 자료를 보려고 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다 검찰한테 돌려줬던 것인지, 이런 메인 쟁점이 있었고, 또 나아가서 노트북을 숨겼느니 또 다른
그 하드를 하나 더 숨겼느니라고 하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그 증인이 나와서 명확하게 뭐 어느 한쪽을 편들어서 증언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정경심 교수가 증거를 일부러 은닉하려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일부는 검찰이 결국 그런 거 아니냐라고 몰아세워서 하는 수 없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던 부분도 있다라고 그러고, 지금 노트북 같은 경우도 실제로 노트북 KS에서 노트북을 꺼낸 것은 본 적은 없고, 그 상황에서 뭔가 무릎에 놓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게 노트북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그게 노트북이 아닌 다른 것이라고는 그 당시 생각 못했다. 이런 나름대로의 당시 상황에서의 추측에 의한 진술이었던 점들은 법정에서 많이 얘기를 해서 저희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측이 조국 장관이 SNS 하는 거 그거 재판부에 좀 자제 좀 해달라고 얘기했던 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법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 사건 재판도 시작되기 전에 그 증인으로 나왔던 교수님이 수사한 직후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바로 검찰이 그런 자료를 제시했다 라고 하고, 그래서 단독 기사로 계속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히 허위 사실이 지금 그 언론을 통해 나가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이 법정에 나와서 그 증인이 어쨌든 당시에 자기는 당연히 검사가 그 목록표를 입수한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을 했었다라고 명백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 전 장관으로서는 당연히 언론을 바로잡고, 그리고 이렇게 악의적인 언론 보도가 나간 뒤에는 검찰의 어떤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가 있지 않느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어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그와 같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것은 그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제가 법정에서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원칙적으로 그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의 진실 공방은 그냥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고, 법정 밖에서 또 다른 진실 공방이 오고 가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번의 경우는 좀 사안이 다르다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네, 됐습니다. 표창장 관련해서 조준 변호사님 좀 디테일을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파일이 실제로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만들어지더라,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을 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좀 다시 한번 좀 추격을 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일단 공소사실에는 일단 그 총장님 직인 조원 아드님 상장 스캔 파일을 캡처해서 문서 EDOCS라는 워드 파일에 넣어서 거기에서 그걸 캡처를 해서 직인 부분을 캡처해서 상장 부분을 만들었다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문서 E.docx 워드 파일에서 캡처를 하면 지금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그 넣었다는 양식 파일에 넣었다는 그 총장님 직인.jpg 파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서 E.docx 워드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때, 오늘 분석 수사관도 얘기했듯이 들어갈 때 이미 이미지 용량이 압축되는, 그러니까 유실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될 수가 없고요. 실제 총장님 직인 JPG 파일하고 비교를 해도 워드 파일에서 캡처한 걸 똑같은 픽셀 값으로 캡처를 해서 비교를 해도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알캡처 프로그램으로 캡처했다고 검찰은 사실 확정을 했는데, 왜냐하면 PC 알캡처 프로그램이 설치됐거나 실행됐던 흔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알캡처 프로그램은 캡처를 하면 이미지 품질, 그러니까 품질, JPG 파일마다 품질 값이 있는데 알캡처는 품질을 100%로 놓습니다. 디폴트로 100% 돼 있기 때문에 캡처를 하면 캡처의 품질 값이 100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검찰이 넣었다고 하는 총장님 JPG 파일의 품질값, 퀄리티는 75입니다. 그러니까 알캡처 프로그램하고 사용해서
캡처한 게 아닌 거죠. 아닌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검찰의 입장이 좀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실제 총장님 지금 PNG 파일에서 직인 부분을 그 픽셀 값, 그러니까 1072 곱하기 371 크기로 잘라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대학 아빈이 있기 때문에 아빈을 피해서 그 부분을 캡처를 하려면 이 바닥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371보다 적어요. 바닥까지 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툴에서 내려오면 한 350이나 320 밑으로 내려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검찰 주장대로 그대로 딸 수가 없고, 그다음에 문서 DOCX에는 딸 수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문적인 이미지 관리 툴인 포토샵이나 이런 걸 해야 이런 이미지 파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해당 컴퓨터에서는 뭐 포토샵이든 페인트 프로든 이런 고급 전문적인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은 전혀 설치된 흔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그 부분 주장도 사실관계가 안 맞는 거고요. 실제 그 크기를 그대로 조원상장에서 캡처를 하면 뭐 어떤 방식으로 캡처를 하더라도 맨 밑에 노란 줄 같이 캡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 지워야 됩니다. 지우는 작업을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 총장님 지킨 JPG 파일을 보면 지운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얗게 지워 흔적이 보여요. 세부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일반 뭐 한글도 잘 다루지 못하는 분이 한 30분 만에, 40분 만에 다 전문적인 편집 프로그램도 전혀 없는 컴퓨터에서 했다는 거는 상식적으로도 좀 성립되기 어렵다는 취지를 저희가 오늘 좀 증인신문 과정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JPG 파일에서 하단부 노란 띠 부분을 삭제한 흔적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 지웠어요. 그러니까 바탕이 하얗잖아요. 하얀 게 RGB 값으로 다 제로거든요. RGB가 다 제로인데 그 지우면서 밑에 그 노란 것만 지운 게 아니라 원래 PNG 파일에 있는 아주 크게 보면 그러니까 아주 옅게 있는 것도 하나가 지워진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웠다는 게 그 과정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 얘기는 실제 이 표창장을 만드는 과정에 그 파일이 사용됐다라는 의미로 들리는데, 어떤 파일이요? 그 이제 총장님 직인점 JPG 예. 파일이 예. 실제 이 표창장을 만드는데 사용됐다라는 의미처럼.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그 총장님 직인점 JPG 파일, 그거가 그 뭐죠? 총장님 그 지금 완성된 파일 거기로 들어간 건 맞아요. 들어간 건 맞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그 검찰이 주장하는 그 단계마다 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이거는 정경심 피고인이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걸 그 자택에서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사용됐을 취지입니다. 수는 있으나 예. 그 만든 사람과 만든 장소가 다르다. 다르다. 예. 불가능하다, 이런 취지. 예. 검찰의 공소 사실도 사실관계가 다르고. 예. 그런 취지. 재판부에서는 이제 궁금해하는 게 마지막으로 검찰한테는 그거를 법정에서 직접 한번 예. 시연을 해보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 질문이고, 예. 변호인 측에는 그러면 그 파일이 왜 거기 들어있느냐, 예. 이 뭐 반복된 질문을 다시 한 거거든요. 예. 변호인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은 항상 처음부터 그 정확히 기억 안 나는 게 오래전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 버려진 컴퓨터에 있는 파일이었고,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디서 그 같이 묶여졌던 파일들이 다시 그 백업하고 다시 그걸 리스토어를 하면서 다시 저장된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나. 그 추측이죠, 추측. 네. 그런 정도로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영양대 강사휴게실에서도 그럼 같은 모델의 공유기를 분배동에 아니, 그거는 확인 안 돼봤죠. 확인이 안 된 거죠. 근데 그럴 수 있다. 예,
거기뿐만 아니라 뭐 전국 어디에도 엄청난 동일한 디폴트를 가진 공유기는 많아요.